서민들이 이용하는 무궁화호 열차의 고장률이 KTX의 10배에 이르고 있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 연안으로 적조가 확산되면서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K2 공군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용역이 이달 중에 시작됩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사실상 첫 후속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와 체감 물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세 등의 물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무궁화호 열차는 요금이 싸서 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고장이나 지연이 잦아 승객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실제로 열차 고장률이 KTX의 10배에 이르는데 취재를 해봤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서울발 동대구행 무궁화호 열차가 2번이나 멈춰서서 운행이 1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열차가 제 시간에 운행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2004년 개통 이후 KTX는 고장이 점차 줄어 지난해에는 개통 첫 해보다 열차 고장률이 70%나 줄었습니다. 그러나 무궁화호에 주로 사용되는 디젤 기관차나 전기 기관차는 고장률이 줄지 않아 KTX 고장률의 10배가량 됩니다. KTX의 경우 열차 고장률을 낮추면서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 금액도 줄고 있지만 무궁화호의 경우 2011년 4,800여만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엔 6,200여만 원,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4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이 수익률 높은 KTX에 몰리면서 빚어진 현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을 줄이면서 검수 주기를 늘려버린 거라는 거예요. 검수 주기를 늘려놓고 교장률을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취재진이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에 투입되는 정비 인력 규모와 예산 공개 등을 요청했지만 한국철도공사 측은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직렬별로 골고루 해서 인원이 다 줄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 열차에서만 사람을 줄인 건 아니고요. 똑같이 이제 고속 차량 분야도 같은 비율로 줄였죠. 전국에서 운행되는 무궁화호 열차는 주말 기준으로 270여 대로 KTX보다 40여 대가 더 많고 지난해 연간 누적 수송량도 무궁화호가 KTX보다 700여만 명 많았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K2 공군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용역이 이달 중에 시작됩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되고 첫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K2 이전을 위해 밟아야 할 첫 번째 절차는 이전 건의서를 만들어 국방부에 내는 것입니다. 첫 관문인 이전 건의서를 쓰기 위해 대구시가 이달 안에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맡깁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뒤 대구시의 첫 후속 대응인 셈입니다. 종전부지 활용 방안이라든지 또 이전 또 지원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이라든지 재원 조달 방식 또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의 이전 건의서 작성 및 평가 지침은 빠르면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에서 하위 법령이나 지침이 결정되면 중간에라도 용역 결과를 받아서 K2 이전 건의서를 작성하여 건의서 제출의 선결 조건에 시민 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가 포함돼 있어 내년 3월은 돼야 이전 건의서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지 선정 계획 수립, 주민 투표, 유치 신청, 이전지 선정 등 모든 절차를 거치는데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K2 이전 작업이 뒷걸음 치는 일이 없도록 현 정부에서 이전지 선정을 끝내고 정부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K2 이전을 위한 길고 험난한 여정의 공식적인 첫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남해안에서 올라온 적조가 경북 동해안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의 양식장에서 물고기 62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 연안의 육상 양식장. 1년 이상 키워 출하를 앞둔 넙치 종류의 강도다리들이 허연 배를 드러내고 죽어 있습니다. 바닷물을 공급 중인 수조에는 황토에 엉킨 적조 생물이 둥둥 떠다니고
살아남은 고기들도 적조에 오염돼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이곳에서 기르던 물고기는 모두 20여만 마리, 이 가운데 절반인 10만 마리가량이 죽어나갔고 피해는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포항 연안의 양식장 7곳에서 지금까지 넙치와 우럭, 강도다리 등 62만 마리가 폐사해 5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엔 냉수대로 100만여 마리가 죽더니 이번에는 적조. 어민들은 악몽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다 죽어버린다. 이거 진짜 제가 주인 땅으로 졸라버리죠. 경북 동해안의 적조는 지난주 냉수대가 소멸되면서 강력하고 빠르게 북상해 사실상 손을 쓰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악의 적조 상황입니다. 하기 때문에 양식업을 하시는 어민들께서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과 같이 경북 동해안에는 현재 양식장 150여 곳에서 전복과 넙치류, 우럭 등 모두 3,900만 마리의 어패류를 키우고 있어 적조가 장기화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오는 10월 30일에 치러지는 포항 남구 울릉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 공식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영태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문이 도착함에 따라 재선거 사유를 공고하고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정식 후보 등록은 10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이루어지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0월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간입니다. 이번 재선거에는 여야 모두 12명이 자천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창사 5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되돌아본 50년 순서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교육계의 지난 날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금교신 기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인 1970년 중학교 입학생들이 어느 중학교로 진학할지가 추첨함을 통해 결정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1969년 정부가 중학교 무시험 제도를 전격 시행했고 대구시도 이듬해 도입했습니다. 중학교 입시 과외를 막고 의무 교육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내려진 조치는 당시 교육의 근본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교육혁명으로 평가됐습니다. 사교육비, 이걸로 인한 소득 격차, 거기에 따른 위화감, 이런 것을 극복하자는 것이 하나의 취지였고, 그다음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린 학생들이 입시에 매몰되다 보니까 재능교육을 추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중학교 입시 폐지의 후속 조치로 1973년 고교 평준화가 도입되면서 연합고사와 학군 배정, 컴퓨터 추첨이 도입돼 소위 전통적인 명문 중 명문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982년 1월 3일 전두환 정권은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과 교육 선진화를 이유로 내세워 중고생 두발 자율화를 전격 시행했고 이듬해인 83년에는 교복까지 자율화했습니다. 국민들의 호응 속에서 학생 탈선 등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군사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금세 파묻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현재 모든 학교가 다시 교복을 입고 두발을 단속하는 모습에서 창의성이라는 개념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아이러니를 느끼게 됩니다. 고교 평준화 도입 이후 경북고와 능인고, 대륜고와 대구여고 등이 수성구로 속속 이전하고 지산법물지구 개발 등 수성구로의 인구 유입이 빨라지면서 교육의 수성구 쏠림 현상도 가속화됐습니다. 서울 강남에 버금갈 정도의 학력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예산과 인프라의 집중, 경쟁 교육과 집값 폭등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사교육을 비롯한 전반적인 교육 인프라가 밀집됨으로써 비수성구 지역 학생들에게는 배우고 싶어도 집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최근 대구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보다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폭력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인터넷과 개인 통신의 발달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학생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폭력은 경쟁, 서열화, 이기심, 소외, 무관심, 불안 등
어른 사회의 모든 부조리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은 부모 스스로에게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의 모든 심성이나 이런 길러진다고 봤을 때 가정교육은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요. 부모의 말과 행동이 바로 아이들에게 전수된다고 봤을 때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지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난 50년 우리의 교육 제도는 너무 자주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정작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은 소외돼 왔습니다. 대구가 교육도시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는 일, 그것은 학생들이 행복을 전제로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요즘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는 매우 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수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시 북구 칠곡 3지구에 있는 이 아파트 59제곱미터는 2년 전에는 1억 원이면 전세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1억 5, 6천을 줘도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남는 사람도 있고 올려주는 사람 많은데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또 어디서 또 보러 오든지 빌리든지 안 그러면 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가구 주택으로 가. 지난해 말에 입주를 시작한 대구시 동구의 이 아파트는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라 아파트 가격의 90%에 가깝습니다. 이 아파트들뿐만 아니라 대구시 어느 곳이든 월세와 전셋값이 자고 나면 올라 서민들은 오른 만큼 돈을 맞추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소형 평형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매매가 대비해서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70%, 80%까지. 하지만 기록적인 저물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 발표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대구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0.1%에 불과하고 1년 동안 오른 물가를 다 합쳐도 1.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집세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를 6.7%만 매기다 보니까 집세 상승이 아주 제한적으로 반영돼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방금방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가중치를 조정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통계청 본청에서 이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서민들의 삶을 반영하겠다는 생활통계가 생뚱맞다 또는 딴 나라 이야기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가중치 적용이나 집계 방식이 적절한지 따져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외교부의 내년도 독도 예산이 올해보다 18.1% 줄어든 34억 6천여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됐던 독도 관련 홍보 광고물 예산과 해외 유명 연구소의 독도 연구 관련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외교부의 독도 예산은 지난 2003년 2억 5천만 원이던 것이 2009년 12억여 원, 2011년 23억 6,900만 원으로 꾸준히 증액돼 왔습니다. 경북 예천이 체육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양궁훈련장인데요. 외국 선수들이 잇따라 찾으면서 도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예천을 찾은 대만의 중고등학교 양궁팀이 발사선에 들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위에 이마에는 구슬땀이 흐르지만 관역을 향한 눈동자는 메스기만 합니다. 10점 만점의 기술을 배우기 위한 전념은 찜통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시설 탓도 있지만 양궁의 메카 예천에서 양궁의 정신과 혼을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离川射箭场的环境相当的不错，设备相当的好。我们来离川射箭场学习韩国人射箭的精神。 이달 중에 중국 길림성의 양궁팀과 대만, 말레이시아의 양궁 국가대표팀까지 예천을 찾을 계획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찾아 예천의 세계 양궁 대표팀의 전지훈련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천후 비가림 시설과 전국 유일의 경사로 훈련장을 갖춘 육상 전지훈련장 역시 외지 선수단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상비군을 비롯해 30개 팀 500여 명의 선수단으로 이미 8월까지 예약이 끝났습니다.
올해 예천 육상 경기장과 진호 국제 양궁장에는 각종 대회와 전지 훈련 유치를 통해 12,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훈련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각종 대회까지 연중 열리고 선수단이 장기간 체류함으로써 체육 경기는 지역 경제에도 효자 노릇을 합니다. 너무 좋죠. 이 양궁이 또 예천하면 양궁 예맥하잖아요. 그래서 양궁이 효자 종목이에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 중소도시가 이른바 체육관광지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2월에 유치한 제2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가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대구 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대구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도시농업, 도시민의 삶을 풍요롭게란 주제로 주재관과 기업관, 해외 텃밭 가든, 힐링 텃밭, 옥상 텃밭 등 20여 개의 전시관으로 꾸며집니다. 상자 텃밭 만들기와 재활용품 텃밭 체험, 화분 옮겨 심기 같은 체험 행사도 마련되고 생활 원예 경진 대회, 우수 농특산물 장터, 농업인 한마당 행사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열립니다. 경북 지역 초등학교 돌봄 강사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경북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경북 지역 돌봄 강사들은 경북교육청이 지난 2월 돌봄 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뒤 2년 이하 근무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강요해 돌봄교실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돌봄교사 외주화 추진 등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교육감에게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지역 산업단지 공장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섭니다. 대구시가 행정 지원을 맡고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은 기업의 사업 알선을, 대구솔라시티는 사업 수행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오는 2018년까지 50메가와트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활용한 민간 투자 방식으로 1단계 대상 지역은 성서산단과 달성 1, 2차 산단, 테크노폴리스, 2단계는 검단공단과 염색공단, 국가산단에 추진됩니다. 경북 지역 다문화 가족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5만 9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다문화 가족에 해당하는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 자녀가 각각 1만 1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과 구미, 경산 등 도시 지역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국적별로는 베트남과 중국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축산농가가 많은 경주와 고령, 청도, 군위 등 10개 시군의 축산업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브루셀라증, 큐열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 감염되는 병에 대한 실태 조사를 오늘부터 8일까지 실시합니다. 혈액 체열 조사와 병 예방법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함께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 통계 자료를 확보해 향후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제 새벽 5시 20분쯤 김천시에 있는 한 보육원에서 생후 3개월 된 김모 군이 침대에 엎드린 채 의식이 없는 것을 보육사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질식사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